그 외에 돈이 왕래를 한다거나 또 영업체를 만들어서 내가 뭐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이랬을 때 너무 큰 투자를 하지 마시고 조금 지금까지 유지하신 분은 그대로 유지하시다가 내년 후년에 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저희 2024년 값지는 하반기에 우리 토끼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네. 하반기 토끼띠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네네. 우리 토끼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길을 좀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선생님? 이 양반들은 조금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성격인데 공부를 많이 못해서 많이 고민을 했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성격들이 참 여러 사람하고 융화하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10사람이라 그러면 7사람하고 나하고 친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토끼띠 같은 경우는 인맥이 많죠. 뭐를 이루려면 그룹을 이뤄서 다니는 게 토끼띠 성향을 갖고 있는 토끼띠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많다든지 선후배가 좋다든지 또 뭐 위에 상사가 나를 좋아한다든지 부하가 나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모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하나 툭 주려거나 모났다면 사람들이 나를 안 따를 텐데 성격상 모나지가 않으니까 참 우리가 대인관계를 가질 때 이런 띠를 갖고 있는 분을 만나면 그래도 굉장히 친분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죠. 근데 단 하나 나 자신은 외롭다는 거죠. 내가 여러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따라주고 내 얘기를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 고민을 같이 해결해주고 이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집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양어깨.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내가 집안을 위해서 10가지, 20가지, 5가지 나는 벅차고 힘든데 벅차고 힘든다고 얘기를 못하고 그 집안을 위해서 부모를 모신다든지 부모의 뒷바라지를 한다든지 또 그러면 아니면 형제 동생 열심히 힘드니까 같이 뭐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배불리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같이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크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어깨에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조금 위축되는 게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는 사교성이 좋죠. 사교성이 좋은데 그만큼 내가 희생을 좀 많이 해서 그렇죠. 주변 사람까지 다 잘 되게끔 하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또 외로운 경우도 좀 많이 있고. 네, 외로운 내 고민을 털어놓을 시간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죠.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이 인맥이 많다 보니까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저희 같은 사주가 그렇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고민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내 실속을 많이 차리지는 내 인생을 좀 하나씩 잃어가는 거를 좀 적을 뿐이죠. 근데 인맥적으로 보거나 외롭지는 않죠. 뭐냐면 상처가 가슴에 있어서 그런 거지 주변에 인맥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로 좀 많이 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네네. 어쨌든 우리 토끼띠 분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제 하반기 우리 토끼띠 분들 전반적인 운세 어떻게 보이실까요? 그 문제는 조금 제가 안 물어봤으면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하반기서부터 토끼들은 매사에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미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한테 닥칠 일들이 하나씩 미리 닥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별의 공망이 든다든지 아니면 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조금 손재가 있다든지 또 내가 돈을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는 형국에 대해서 가슴앓이를 한다든지 이런 토끼들이 하반기서부터는 그런 게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운세가 어떻습니까? 이러면 제가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좋아요. 근데 무조건 좋아요 하고 찬성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아까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인맥이 좋다 보니까 또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집안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또 근심 걱정이 생긴다거나 인맥이 좋아서 그 사람을 믿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금전이 오고 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금전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좀 센스 있고 재치 있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하나씩 물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수전이 답답하고 힘이 들다 그러면 내년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수전만 끝날 것 같으면 크게 어려운 건 없죠. 한 6개월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년까지도 이게 이어가서 내가 너무 마음고생을 한다거나 또 친구 때문에 뭐 구설이 생긴다거나 관제가 생긴다거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관제 구설로 인해서 휘말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친구가 싸워도 저는 말리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슬쩍 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앞에처럼 인맥이 좋아서 들어주거나 유하게 갔다면 조금은 올해는 하반기에는 뒤로 발을 한 발, 두 발 좀 빼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좋은 일 같은 경우는 같이 박수를 쳐주면 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걸 같이 얘기를 하거나 의논을 하거나 이러면 이게 나한테 화살이 돼서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 주의해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투자는 조금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땅에 묻는 거는 괜찮아도 내가 뭐를 산다거나 땅을 묻는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아파트를 산다거나 이래서 문서에 묻는 돈은 손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발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문서를 잡아도 되지만 그 외에 돈이 왕래를 한다거나 또 영업체를 만들어서 내가 뭐 사업을 시작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너무 큰 투자를 하지 마시고 조금 지금까지 유지하신 분은 그대로 유지하시다가 내년 후년에 가서 유지를 하셔야 돼. 확장을 시켜야 되고요. 아니면 또 이제 확장을 올해 많이 해놨다가 내년에 손재가 많으면 가슴앓이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금전으로 조금 아픈 일이 많고요. 또 사람으로 다치는 운세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믿었던 지금까지 인맥이 많다 보니까 제일 믿었던 사람한테 믿거니 하고 어떤 누구의 얘기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아픔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올해는 파이팅 조금은 숙이는 자세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좋기는 하지만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운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잠깐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조심스럽게만 나가면 손재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조심할 것들만 잘 맞고 넘어간다면 그렇죠. 좋다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게 또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개별적인 생년월일을 넣어서 보면은 더 어떤 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분이 그렇죠. 좋은지 또 나오는 거니까 네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황 통해서 여쭤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